엄마? 우리 엄마와 똑같이 닮았어요. 한겨울밤 10시 한적한 골목 붕어빵 노점. 명품 코트를 입은 7살 남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붕어빵을 하나 집어들었지만 노점 주인 얼굴을 본 순간 쿵 손에서 붕어빵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꼬마야, 괜찮아? 엄마가 죽기 전에 진우를 찾으라고 했어요. 노점 주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해? 엄마 일기장에 매일 쓰여 있었어요. 진우야, 언니가 미안해라고. 검은 승용차에서 기사가 급히 내렸습니다. 도련님, 혼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아이는 노점 주인 뒤로 숨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진우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와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기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우? 혹시 성함이 서진우입니까? 네. 기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 즉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찾으시던 분입니다. 하얀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진우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할머니, 어제보다 좀 나아 보이세요. 그래. 진우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습니다. 넌 8살 때 일 기억나니?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저 입양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게 나았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괜찮아. 오후 4시 지하철역. 진우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벽면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종 아동 찾습니다. 8살 여자아이 얼굴. 쌍둥이처럼 보이는 두 아이의 사진.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둠, 비명,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학생 괜찮아요? 누가 119 불러요. 괜찮아요. 진우는 포스터를 보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한적한 골목. 진우가 낡은 포장마차 천막을 펼쳤습니다. 붕어빵 틀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옆 노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오늘도 나왔구나. 네, 아주머니. 넌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사니? 다른 애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할머니 병원비요. 부모님은?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없어요. 8살 때부터 할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8살 전 기억은?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없어요. 어머, 그럼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거야? 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넌 착하니까 좋은 일 생길 거야. 진우는 대답 대신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었습니다. 틀 속에서 반죽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거대한 저택 서재, 태민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일기장. 죽은 아내 유지연의 것이었습니다. 태민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년 전 유지연이 죽기 한 달 전 일기. 오늘도 악몽을 꿨다. 어두운 방, 차가운 바닥, 누군가의 비명소리.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우. 내 동생 진우.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어떻게 잊고 살았을까? 서준아, 미안해. 엄마가 곧 너를 두고 가야 할 것 같아. 태민은 일기장을 3개 움켜쥐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차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진우야, 언니가 너를 찾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민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당신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소?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소. 태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 말이 다 진짜였는데. 한강변 낡은 사무실. 벽면 가득 붙은 사진과 자료들. 서진아 서진우 쌍둥이 유괴 사건 마이너스 미제라고 적힌 메모. 강민석 전직 형사가 확대경으로 사진 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현장 사진. 검은 승용차, 부서진 앞부분, 브레이크 라인. 강민석은 빨간 펜으로 브레이크 라인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는 책상 위 파일을 펼쳤습니다. 유지연의 사망 진단서. 향년 25세. 강민석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유괴 사건 기록. 서진아, 8살. 유괴 후 실종. 서진우, 8살. 현장 목격 후 기억상실. 강민석은 두 파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유지연 사진과 서진아 몽타주. 얼굴이 겹쳤습니다. 설마. 강민석은 서랍에서 DNA 분석 요청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때 채취한 유지연의 샘플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필요해. 서진우를 찾아야 해. 그는 벽면에 붙은 신문기사 스크랩을 봤습니다. 고교생 붕어빵 장사로 할머니 병원비 마련. 사진 속 여고생. 서진우. 강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살아있었어. 그는 외투를 걸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다음 날 저녁 7시 붕어빵 노점. 진우가 붕어빵 틀 앞에 서서 반죽을 붓고 있었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하나 둘 지나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김 기사가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봤습니다. 서준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노점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누나, 저 또 왔어요. 어제 약속했잖아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꼬마였습니다. 어제 그 꼬마. 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서준은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매일 나왔어요. 진우는 붕어빵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공책 표지가 보였습니다. 낡고 구겨진 표지. 유지연의 일기.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공책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 진우야, 언니야. 기억나니? 진우의 손에서 공책이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공책. 페이지가 펼쳐진 채로.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낡은 플라스틱 벤치로 비틀거리며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진우 옆에 섰습니다.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니가 없어.
서준이 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차 안. 김 기사가 이 모든 광경을 백미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점 주인이 벤치에 주저앉은 모습, 얼굴이 창백한 모습, 서준이 공책을 보여주는 모습, 김 기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저택 태민의 서재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비서의 이름이 떴습니다. 태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보게.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우, 18세. 10년 전 박미선 씨에게 입양됐습니다. 태민의 숨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네. 그리고 실종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뭐? 쌍둥이 언니 서진아 10년 전 유괴됐습니다. 미제 사건입니다. 전화기를 든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쌍둥이. 태민은 책상 위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진우. 내 동생 진우. 태민은 전화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조사를 계속하게.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지연, 당신이 찾던 사람이 정말 있었군요. 밤 10시 한적한 골목. 강민석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붕어빵 노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손님에게 붕어빵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손님이 돈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강민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 8살 쌍둥이 자매. 서진아와 서진우. 그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노점의 진우를 봤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틀림없어. 강민석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 확인. 생존. 줄을 바꿨습니다. 유지연 서진아 가능성 높음. 다시 줄을 바꿨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살인. 그는 펜을 멈췄습니다. 강민석은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범인은? 강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도 그 애를 노리고 있을 거야. 강민석은 수첩을 닫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10시 붕어빵 노점 앞. 진우가 붕어빵 틀을 닫고 있었습니다. 물로 헹구고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노점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청 직원 3명이 내렸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얀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노점 주인 누구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직원이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불법 노점입니다. 당장 철거하세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여기서 일해야 하는데.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치우세요.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붕어빵 틀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막을 걷어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진우가 달려가 붕어빵 틀을 잡았습니다. 직원이 진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진우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쿵. 진우의 몸이 흙탕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직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붕어빵 틀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천막도 실었습니다. 작은 의자도 실었습니다. 진우는 흙탕물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섬광, 어둠, 차가운 바닥, 8살 진우의 목소리. 언니, 저기, 8살 언니의 목소리. 진우야, 도망쳐. 비명, 언니, 언니. 진우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흙탕물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못 지켰어. 진우의 비명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멈춰 섰습니다. 저 학생 왜 저래? 누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진우야, 도망쳐. 진우는 흙탕물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병원 응급실. 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얕았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죠? 아무도 없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걸 구급차가 데려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저혈압의 탈수, 수액 투여하세요. 바로 그때 다른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5층 입원 환자 박미선 씨 응급 상황입니다. 의사가 뛰어갔습니다. 5층 병실. 할머니가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장 포도당 투여.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손녀가 유일한 보호자인데 연락이 안 됩니다. 수술 동의서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응급실 복도. 진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여학생이 서진우가 맞습니다. 태민은 응급실 안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5층 입원 환자입니다. 지금 위독합니다. 태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둘 다 위험하다는 거군. 김 기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아무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민은 의사에게 걸어갔습니다. 저 환자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의사가 놀라 태민을 봤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치료를 해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부담합니다. 태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의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진우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누워 계세요. 진우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요? 안정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가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한태민 회장님이십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태민? 복도 너머로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옆 침대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태민은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를요? 유지연. 그분이 제 아내였습니다. 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내? 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 서준이 이모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태민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언니가 남긴 겁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표지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유지연의 일기. 진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진우야, 언니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진우의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너를 찾았어. 경찰서에 갔어. 아무 소식이 없대. 또 넘겼습니다. 진우야, 언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진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언니. 진우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우야, 사랑해. 꼭 다시 만나자. 진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는 끝까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니를 못 지켰어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 언니가 원했던 건 당신이 행복한 겁니다. 진우는 또 울었습니다. 태민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태민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며칠 후 태민의 저택. 강민석이 찾아왔습니다. 태민의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당신 아내의 죽음을 조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민석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브레이크 조작이었습니다. 살인입니다. 태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저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진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노리는 사람이 아직 있을 겁니다. 태민은 사진을 봤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저택 정원. 진우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 걸어왔습니다. 진우 앞에 섰습니다. 이모.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준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모가 살아있어서 엄마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진우는 울었습니다. 서준도 울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가에서 태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 달 후, 저택? 진우가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괜찮겠니? 진우는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괜찮아요.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이모, 제 방 옆이에요. 진우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저녁. 식탁에 4명이 앉았습니다. 태민, 진우, 서준, 할머니. 환영합니다. 이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이 진우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진우의 방. 책상 위에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지연의 일기. 진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진우야, 사랑해. 꼭 다시 만나자. 진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 나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언니의 사랑으로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